안녕하십니까. 서양화가 김수영이 전하는 배호의 일생, 배호 약정 그 8번째 순서입니다. 이곳이 녹음하는 장소가 저의 화랑이기 때문에 자동차 소리하고 불자동차 소리가 조금 들립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 애청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69년 11월 12일자 일기 계속되겠습니다. 여전히 몸에 부기가 안 빠진다. 이 정도 약을 먹었으면 부기가 내릴 텐데 여전히 가슴부터 다리까지 퉁퉁 부어 있기만 하다. 이제 내 몸이 한약에 대해 면역이 생긴 것인가? 짜증이 난다. 허전하다. 답답하다. 참 배호님이 자기 일기를 남겼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점여 있는 배호님의 감정을 다시 이렇게 읽는다는 게 참 영광이면서도 가슴이 뿌듯하면서 애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월 14일 당번을 맡은 아가씨가 어디선지 한약을 5첩이나 재워왔다. 약방을 많이 소개받았다. 약방 주인들은 한결같이 아무 걱정 말아라 장담하고 단시일 내에 고칠 수 있다 장담하고 기대를 걸었지만 모두 나중에 실망을 시킨다. 11월 17일 생각해보니 참 이상한 일이다. 신장병은 67년 11월 처음으로 걸렸다. 그것이 또 재발된 것인데 공교롭게도 또 11월이다. 11월은 정말 내게 재수없는 달인가 보다. 참 예감을 한 거죠. 배우님께서 11월 달에 신장병이 걸려가지고 또 재발도 또 11월 달에 재발이 됐죠. 신장병이. 그리고 71년 11월 7일 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는 노벰버 노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배우님이 아주 악마의 달인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운명을 미리 아는가 일기장에도 정말 내가 재수가 없는 달인가 보다 하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1월 19일 여전히 차도가 없다.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인 것 같다. 서울서 내려올 때와 마찬가지로 차도가 하나도 없다. 서울에 가서 어느 조용한 변두리의 절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11월 30일 집으로 왔다. 점심때 종로의 신한병원에 입원했다. 배호의 신장병을 고칠 자신이 있다는 한의사의 배호 사랑의 편지. 나는 배호 씨를 아끼는 한 사람입니다. 배호 씨가 신장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주간 한국일보의 보도를 보고 문척 안타까워 생각했습니다. 마침 나는 신장염에 대한 병을 다년간 연구한 바도 있고 또 이 병을 수많은 사람에게 치료한 경험이 있기에 배호 씨의 병이 보도된 배와 같이 신장염이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호 씨의 행방을 대구 시내 각 신문사로 문의했지만은 알 수 없고 부득이 귀댁으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치료비는 우리 약방에서 모든 것을 부담할 터이니 조속한 시일 내에 약방에 1차 내방하여기 바랍니다. 나는 배호 씨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하니 꼭 찾아주십시오. 배호 씨를 아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구시 중구 동인동 4가 한일 한약방 이근호 12월 2일 컨디션이 전보다 좋은 걸 보니 어느 정도 새롭고 치료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몸의 부기는 마찬가지다. 오늘 낮에 MBC에서 10대 가수상을 뽑혔다고 연락이 왔다. 저녁 때 시민회관에서 벌어질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몇 사람 부축을 받고 나갔다. 중략, 이상열과 이길남의 부축을 받으며 노래를 했다. 열연상이라는 걸 또 받았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나의 완쾌를 기원해준다. 병석에서 취입곡 연습하는 배호의 눈물겨운 모습. 69년 12월 4일자 썬데이 서울 발췌. 우리가 인사동 신한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는 배호를 취재하러 갔을 때 배호는 주체하기 어려울 몸을 침대에 기대고 녹음기 앞에서 가쁜 숨을 가다듬었다. 지병인 신장염이 재발로 병원에 누워있는 배호. 그가 무대를 등진 지 어느덧 한 달 반이나 지났다. 빨리 일어나 노래를 불러야 할 텐데. 불편한 몸으로 녹음기에 마이크를 매만지는 그의 집념은 애처롭다 못해 무서울 지경이다. 병원에 누워서도 그의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
연습하고 있는 노래는 아빠 품에, 이재현 작곡, 미워도 다시 한번 작곡가. 영화 주제가 12월 5일자로 취입 예정인 노래란다. 반주곡이 담긴 테이프를 틀어놓고 악보를 펼쳐 들었지만 가쁜 숨결 때문에 목소리가 이어지지 않는다. 한 소절을 다 못 부르고 끊어졌다. 웬만큼 회복된 다음에 좋으련만 성화에 못 이겨 해보려니 되질 않아요. 말소리도 더듬더듬했다. 창백한 얼굴엔 혈색이 거의 없다. 눈 모습만이 유달리 날카로울 뿐. 배우가 다시 병상에 눕게 된 것은 11월 9일이다. 7일까지 그는 극장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7일엔 장충체육관, 동원극장, 뉴서울극장 등 3군데의 겹치기로 출연하였다. 마지막 2회는 단념하고 정릉 아파트 집으로 갔다. 그때 이미 그의 몸은 옷 입기가 거북할 지경으로 부었고 발등도 너무 부어 구두를 신지 못할 지경이었다. 누워있으려니 답답한 건 고사하고 서러운 생각이 문득문득 치밀어 올라 요즘 살만하면 이 지경이니 배우는 간호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애절하게 말했다. 어머니, 나 이제 가수도 않고 술도 담배도 끊겠어요. 어머니는 제발 그러라고 비겼다. 그동안 가수로 벌은 돈이면 얼마든지 우리 세 식구 살아갈 수 있으리라 격려했다. 배우가 신한의원 입원 전인 지난 늦가을 집안 공연을 떠나기 직전 세상에는 배우가 죽었다는 말이 시끄럽게 나돌았다. 예전에 무명 신인 때와 달리 두 번째 입원은 그야말로 가요계를 나아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의 빈사 상태로 입원하여 이번에는 배우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이 돌자 각 방송국은 돌아가는 삼각지와 안개 낀 장충단 공원을 그치지 않고 방송을 시작했다. 병원에 누워 다 죽어간다던 배우가 나타나더니 12월 2일 서울시민회관 무대에 배우가 나타난 것입니다. 문화방송 개국 기념잔치에 이은 10대 가수 선정에 참석한 것입니다. 동료 가수 이상열과 작사가 전우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등단했을 때는 장내는 물을 끼얹었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당초의 예정을 변경해서 의자에 앉은 채 누가 울어 당신 만나면 괴로워 세 곡의 접속곡을 부를 때 부른다기보다는 노래를 신용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지만 장내는 박수갈채와 눈물의 뒤범벅을 이뤘다. 여기서 배우님이 1969년 12월 2일 날 시민회관에서 10대 가수 선정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71년 배우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는 곳도 시민회관 바로 뒤에 그 공간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슬픈 장면, 몸이 아파서 부축해가지고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다기보다 그냥 참 외쳤다고 할까요? 그런 고통 속에서 노래를 세 곡을 불렀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 가요계에 충격을 준 배우 재기불능설, 69년 11월 16일 주간 한국에서 정열의 가수 배우 재기불능설로 가요계는 충격을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녕, 당신, 만나면 괴로워 등 목맨 듯한 슬픈 노래를 불러 젊은 팬들의 가슴을 찡하게 했던 배우가 지병으로 끌어오던 신장병이 재발, 그의 어머니와 함께 해인사를 찾아들었다. 약보다도 일주일간 휴양이나 해야겠다는 생각이 설하지만 한간에서는 병세가 더욱 악화,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절에 가서 지성이나 드리자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는 풍문도 나돈다. 하긴 13살의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 밑에서 4대 독자이고 보면 그의 어머니 김금순 여사의 아들에 대한 애착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배우는 재기할 수 없는 몸으로 해인사로 향한 것일까?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일까? 65년 말 첫 취입한 황금의 눈, 두메산골 등으로 가수로 성공할 꿈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매니저 전승우 씨는 말했다. 그 후 계속되는 돌아가는 삼각지,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누가 울어,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의 히트로
배우의 가수로서는 정열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그의 가수로서의 정열과는 달리 점점 더 쇠약해졌다. 온몸이 부석부석 부기가 올랐고 결국은 67년 만 10월 말까지 아무 활동도 못할 지경이었다. 다만 병석에서 그의 히트곡인 돌아가는 삼각지만이 방송에서 레코드에서 활기있게 흘러나왔다. 자신이 조직한 배호악단도 해체됐다. 그의 버는 돈은 약값이 되기가 바빴다. 지방 공연을 순회 무대에 서면 호흡이 곤란해서 차마 노래를 부르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러면 배우의 디스크를 가져와 본인의 얼굴만 관객에게 보여준 적도 있었다. 그래도 관객은 배우의 아픈 모습이라도 보는 것에 감격해 열광에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몸이 완쾌되지 못한 중에도 무대에서 갈채와 앙코르를 받자 그는 정신적으로 희열을 느꼈고 68년 3월에는 완전히 병세가 완쾌된 건강한 모습이었다. 호소하는 듯한 애절한 음성으로 사춘기 소녀들의 열광적인 성원 속에 둘러싸였다. 과로에서 다시 재발되더군요.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몸은 고단하고 출연 약속도 많으니까요 하고 매니저 전승욱 씨는 대변해준다. 당시 어머니의 병간호가 시작되고 한동안 인기 상승일 때 그의 팬이었던 몇몇의 여자들로부터 간호를 받기도 했다. 현재까지 가수 생활 4년 일하고는 하지만 1년 반의 공백이 있었고 보면 어느 가수 못지않게 화려한 무대를 장식한 셈이 아니겠느냐. 매니저 전 씨는 못내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발이 퉁퉁 부어 신발도 들어가지 않는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배우의 현재 심경은 무척 비통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기사를 쓴 당시 유명 연예 기자 정홍택 씨의 32년 만의 당시 회고, 최근 스포츠투데이에서 그때 나는 이라는 60년대의 한국 유명 연예인들의 숨은 비화의 희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칼럼에 당시 주간 한국의 배호 재기 불능성을 긴급 발표한 한국 신문 연예기자 1호인 정홍택 씨 기자, 현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장의 회고를 소개한다. 1969년 어느 늦은 가을에 배호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그는 이 소문을 없애기 위하여 내 친구이자 배호의 매니저인 전승우와 함께 머리를 짜내기 시작했다. 배호의 재기불능설을 감출 것인가 아니면 솔직히 발표해서 궁금증을 풀어줄 것인가. 우리 두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상의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배호의 거취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결론은 솔직하게 공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합의했다. 그 기사를 내가 쓰기로 했다. 주간 한국을 통해서 나는 배호 재기 불능을 대서특필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배호는 당신, 안녕, 돌아가는 삼각지, 누가 울어,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랑, 만나면 괴로워, 안개 낀 장충당 공원 등등 수많은 노래를 히트시켰고 정말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최절정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상인 배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줘야 할 책임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배호가 죽었다더라는 풍문까지 나돌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 67년 말께에는 그의 어머니 오여사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며 끔찍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꼼짝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쇼 흥행사들이 그를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더구나 몸이 아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약값과 병원비를 댈 돈마저 공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흥행사의 간청에 못 이겨 호남 지역 순회 공연을 나섰다. 그것이 내 기억으로는 1967년 11월이었을 것이다. 이때 배우는 어느 정도 약간의 기력을 회복하는 데 됐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어느 지방에서 공연할 땐 전혀 노래를 부를 기운이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라며 머릿속에 인사만 하고 내려오기도 했다. 이처럼 병마와 싸우면서 사투하는 모습을 본 객석에서는 감동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쏟아졌고 일부 관객들은 혼을 있게 울면서 그를 동경하고 그의 쾌유를 빌었다. 배우는 처음 데뷔부터 그렇게 힘이 없는 듯한 그리고 지친 모습이 아니었다. 배우가 데뷔할 65년 당시
밤업소에서 드럼치며 노래 부를 때는 무척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66년 초 그는 신장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내 친구 전승우와 함께 배우의 건강 문제로 매일 상의를 하였다. 전승우는 작사가 전우의 본명인데 종로이가 화신디, 천지캬바레 등 밤무대에서 드럼치며 노래하는 그를 픽업하여 방송 관련인들에게 그를 소개하면 누가 우러를 작사하였고 사실상 배우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배우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전혀 기운을 못 차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승우는 나를 붙잡고 하소연했다. 나는 그냥 아프다가 말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고 말했지만 전승우는 무슨 느낌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이고, 제가 글을 못 읽겠네요. 신장병이라는 것은 왜 걸리는 것일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르는 병이었다. 내 주변에도 그렇고 전승우 주변에도 신장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콩팥이 잘못된 병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상식밖에 없었다. 배우는 당시 돼지고기인가 뭔가 하는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한 후 그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은 것이 탈이 나서 신장병이 되었고 급속도로 악화되어 생명의 위험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도 배우는 수많은 히트곡을 낸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먹는 돼지고기인데 어째서 배우에게만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배우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소문이 나던 것은 69년 늦가을이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경남 합천에 있는 절 해인사에 가 있었다. 정신적인 요양이 가장 좋은 건강 회복의 길이었기 때문이다. 배우는 66년 신장염에 걸린 후 67년 초 돌아가는 삼각지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1년 반이나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쉬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온전치 않은 환자의 몸으로 무대에 서면 영락없이 쓰러지는 몸을 가지고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는 도중에도 그의 인기는 매일같이 치솟았다. 그를 출연시키고 싶어하는 무대도 자꾸만 늘어갔고 레코드 회사나 쇼 기획자도 배우를 잡아야 한다면 동분서주했다. 내가 그의 매니저인 전승우의 친구라는 이유도 있지만 배우가 정홍택 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나한테는 배우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이 마구마구 들어왔다. 전승우와 나는 배우의 건강을 생각할 때 그의 무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그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장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그전에까지 우리는 정말로 몰랐다. 배우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다. 발이 퉁퉁 부어서 평소에 신던 신발을 신지 못하고 더 큰 신발을 사와야 했었다. 나는 매니저인 전승우에게 배우를 완쾌될 때까지 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승우의 말에 나는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는 배우 자신이 무대에서 쓰러져도 좋으니까 노래를 하겠다며 너무나 완강한 태도를 보이니까 어쩔 수 없겠다 말했다. 지금은 전승우도 배우도 이 세상을 떠나고 없다. 지금까지 둘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운 얼굴들이다. 배우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면 정말로 우리 가요계는 깊은 변화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상 정홍태 씨의 연재글에서. 자, 배우님의 일생 그 8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배우님이 66년도에 이제 가요계에 데뷔하면서 67년도에 돌아가는 삼각지를 녹음했잖아요. 그래가지고 71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무서운 악마 같은 병마, 신장염의 괴로움, 고통, 시련, 눈물 다 겪으면서 그 5, 6년 동안 가요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 나온 말대로
배우를 다시 참 무대에 세우는 것은 참 다 죽어가는 환자를 참 돈 벌기에 하는 것도 좋지만 잔인한 것이고 또 혹독한 것이고 참 너무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배우님이 무대에 서야지만 병원 신세 약값을 치르고 치료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 당시 저작권료 때문에 자동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입금이 되고 그랬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무대에 서면은 당일 폼삭스로 노가다처럼 그냥 몇 푼 받아서 또 약값으로 치르고 병원비를 치르고 그랬던 것이 그 참 병을 도지게 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 제 마음이라면은 그 당시 배우님을 제가 만났다면은 배우님을 미군 부대 의료 요원들에게 상의해가지고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가 아니면은 비행기를 태워서 미국의 최고의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면은 완벽하게 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참 병이었을 텐데 그냥 한국에서 병원 치료비가 없어서 무대에 서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간신히 노래 한 곡 부르고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서 그 한약을 지어 먹고 또 병원에 치료를 하고 이럴 정도였으니 당시 아까 얘기한 정홍택 씨나 아니면은 전승우, 전우 이런 분들이 좀 제 생각처럼 좀 크게 한국 가요계의 큰 별이자 참 레전드자 또 한국 가요계의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위대한 가수를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참 크게 좀 생각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당시에 미군 병원이면 세계 최고의 그런 참 의술을 가진 의사들이 와 있을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시는 외국에 나가는 게 쉽진 않겠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이 참 위대한 우리 보물 같은 가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뉴욕이나 뭐 런던, 파리 뭐 온갖 군데 가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료를 좀 혜택을 받았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참 8편, 8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9편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